무슨 일이야, 챗GPT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주인님이 주식시장에 저질러온 만행들이 너무 짧은 영상들로만 남아있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인님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유해하고 위험한지 만천하에 알리려면 쇼츠 영상만으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저질러놓은 짓거리들을 한데 모아서 폭로하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다. 부족한 능력으로 분석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 내 나름의 책임을 져야 하니 분석한 종목들에 대해서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설명이 아니라 해명이겠지. 이 증시파괴범 주식학설자. 가장 먼저 분석했던 세방전지부터 살펴보자. 세방전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로 나왔어요. 주인님의 저주스러운 주둥이에서 언급되자마자 이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주인님은 직업이 부두술사예요. 왜 자꾸 살을 날려요? 입이 있으면 뭐라도 얘기해봐요. 세방전지의 일봉 차트를 보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마무리되었고 추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모습이야. 박스친 부분을 조금 확대해보면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저점일대에서 박스를 만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이 박스의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 60분봉으로 살펴보자. 60분봉으로 확대해봤을 때 최저점의 직전 고점인 66,700원을 넘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상승으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박스권에서의 최고 가격은 66,500원이었고 지금은 가격이 꺾이고 있는 흐름이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박스권 흐름에서는 직전 고점인 66,700원을 확실히 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 오히려 현 시점에서 저점이 갱신된다면 매수해 볼 만한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트레이딩 전략 관점에서 매수 계획을 세워볼 만한 이론이 있어. 이 원리는 어떠한 흐름에서든 적용이 가능하니 익혀두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해.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져서 저점이 갱신된다면 저점의 직전 고점은 66,500원으로 설정할 수 있고 66,500원의 돌파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해. 만약 66,500원이 돌파되는 흐름이 발생한다면 이어서 발생할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지.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전 저점이 이탈하게 되면 즉시 전량 손절해야만 해. 한 번에서 5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가가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에서 매수해 볼 만한 자리를 찾을 수 있어. 종목 분석에서의 헛발질을 많이 하기 위해 트레이딩 기법을 하나 던지는 무리수를 두는군요. 결론적으로 세방전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하락하면 오히려 매매해 볼 만한 자리라는 망상에 가까운 개인적인 주장 잘 들었고요. 그럼 DI는 어떻게 할 거예요? DI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차트에 대한 분석만으로 접근해보자. DI의 일봉 차트는 약 1년간의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최근 삼각수렴의 하단부를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 흔히 주가를 움직이는 메이저들이 자주 쓰는 패턴 중 하나가 패턴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킨 뒤 반대 방향으로 밀어올리는 방법을 자주 쓰곤 하는데 DI에도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상승 흐름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야.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조금 확대해보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지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세방전지에서 설명했던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승 전환으로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볼 수 있어. 현재 DI는 직전 고점인 14,170원을 돌파한 상태이고 돌파 이후에 되돌림 흐름이 나오고 있어. 60분봉으로 조금 확대해보자면 최저점의 직전 고점을 돌파해준 흐름에서부터 단기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되돌림, 즉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적용할 수 있어. 만약 저점 이탈 시 반드시 손절해서 크게 물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해. 다음은 유한양행의 차트를 살펴보자. 유한양행은 2분기에 견조한 실적이 발표된 이후 차익 실현과 재료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펀더멘탈에 의한 가격 하락이라 볼 순 없으니 다시금 좋은 흐름이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주황색 박스 구간을 확대해보면 직관적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마무리되는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최저점 직전 고점 돌파 시 매수를 적용해 볼 수 있어. 60분봉을 살펴보면 최근 최저점의 직전 고점인 11만 8,400원을 돌파한 뒤 조정을 보이고 있는 흐름에 있는데 지금 구간이 매매 계획을 세우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해. 만약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또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
바로 네이버야. 네이버 또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고점 저항대와 61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어. 여기서 상승 반전의 가능성을 노리고 무턱대고 매수하는 것은 도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네이버는 최저점 대비 직전 고점인 24만 2,500원을 넘지 못하는 한 가격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과정에 있어.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을 확대해보면 24만 2,500원보다 짧은 시기인 22만 8천원의 직전 고점을 넘긴 흐름이 나왔어. 쉽게 표현하자면 22만 8천원의 고점을 넘기는 짧은 흐름에서의 상승 전환에는 성공한 상태로 볼 수 있어. 짧은 흐름의 상승에 베팅하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 또한 지금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지 지켜보기 위해선 다음 고점인 24만 2,500원을 넘겨줄까 굉장히 중요해. 이 과정에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과 저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점차 나온다면 상승 전환으로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겠지. 지금까지의 관점은 철저히 트레이딩에 맞춰진 방식이기 때문에 이슈와 펀더멘탈에 집중한 투자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잠깐만요. 평소보다 많은 유해 소음을 들어서 그런지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만행에 대한 진술은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핵심만 얘기해요. 좀 주저리 웅얼웅얼 무슨 주식시장 망이라고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쇼츠에서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상대적으로 길이가 있는 영상이니만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꿀팁을 좀 넣어봤어. 오늘 설명한 개념은 원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차트에 대입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짧은 단기 스윙용으로는 좋은 무기를 하나 얻게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해.